이번 시간에는 계약제 교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교감 선생님, 제가 교무부장은 올해 처음이라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업무도 있고요. 네, 부장님. 당연히 어렵고 생소한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위해 너무나 힘든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특히 고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 학년도를 준비하며 기간제 교원 선생님들과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야 하는데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부장님, 이번 기회에 차 한 잔 드시면서 계약제 교원 업무에 관해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까요? 먼저 계약제 교원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과는 별도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을 뜻하며 임용 사유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크게 기간제 교원, 산하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혼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고, 산하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규교사를 대체하여 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는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제 교원의 운영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은 표준 계약서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 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이 계약서에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에 사전 약속, 구두 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만 62세 이내로 계약 종료일이 교육 공무원 정년일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2023학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제 교원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살펴볼까요?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를 할 때는 화면의 표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강사 및 산하겸임교사의 종류에 따른 서류를 공고해야 합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서식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고 시 1차 전형에서는 기초 심사 자료인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의 서류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임용기관의 결격 사유조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의 2020년 7월 10일자 공문인 이 하나로 민원 시스템 범죄 경력, 조회 권한 신청 및 활용 안내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안내 공문이 추가 시행되는 경우 최종 안내 공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잠복 혈액 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계약제 교원 채용 시에도 마약 등 결격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서류를 신고할 필요는 없고, 이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도 2년 이내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여 대기 중인 예비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신규 임용대기자를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는 임용후보자, 임용구비 서류 확인원으로 제출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진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임용 서류를 공문으로 받아 활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서로 다른 두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 새로 서류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합니다. 단,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는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서류 등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채용 서류의 반환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편 계약제 교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의 면직일은 계약 만료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 중도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면직일이 되며, 계약제 교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계약제 교원의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관련해서 교육청 관할 내 각 학교가 피보험 자격을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 신고한 경우 교육청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100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해당 학교가 부담하게 되며 행정적 조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점, 계약제 교원 채용에 있어 비위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채용 비리가 일어난 학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공통사항을 마무리하고 계약제 교원의 종류별 운영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계약제 교원 전체 유형 중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기간제 교원과 강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교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간제 교원은 다음 4가지 사유 및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이상의 결혼 보충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 교육청의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둘째와 셋째의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교원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임용이 가능하고, 이때 실기교사 교원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초등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한 경우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단 명예퇴직 당시 근무 학교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임용할 수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도 2024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과 동일한 조건하에 명예퇴직 교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3, 제1항 및 동법 제10조 2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없고,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 비위와 관련된 사람이라도 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 한해서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채용하면 됩니다. 서류 전형에 앞서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의 취업 포탈도 활용하되,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공고 기간은 등록일 제외 3일 이상을 권장하며, 공고 내용에는 과목, 자격 기준, 계약 조건, 채용 기간,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도록 유의하며, 직무 요건에 담임과 비담임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해당 인력풀 등록자 중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교에서 현재 재직 중인 해당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하려는 경우에도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채용 절차는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채용 서류의 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고 이후의 과정은 플로우 차트를 확인해 주세요.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며 정규 교원 결원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기 말이나 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근무 기간을 호봉승급 기간 및 교육 경력으로 산입하는 데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은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일일 단위로 평정하되 8시간 미만은 벌임 처리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만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는 호봉 재확정을 하지 않고 계약 당시에 호봉으로 고정합니다. 단 1급 정교사 등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에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 채용기관 담당자의 규책 사유로 기간제 교원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당초에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임용 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경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제 교원을 임용했다면 업무는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쉽게도 임용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업무에 관해서도 좀 더 알아볼까요? 채용된 기간제 교원의 인사는 학교장이 나이스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에 직위에 임용될 수 없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학교장은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중 반드시 해당 연수를 이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은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 등록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 교원 평가서는 작성 후 보관하도록 합니다. 물론 임용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인력풀을 희망하는 교사는 자율평가 및 인력풀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강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강사는 다음 세 가지 사유 및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 또는 강의만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 강사가 필요한 경우. 단, 이후 1개월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다면 강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강사는 기간제 교원과 달리 교육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정규교사를 대체하여 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실기 교사 교원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교학점제 교과 순회 전담 기간제 교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임용교과에 한하여 교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으로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결원 발생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입니다. 한편 강사의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되지만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중등 교원 임용 전 강사 경력 인정 지침을 참조하세요. 강사의 채용 절차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 절차를 준용합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공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3주 이내인 강사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이후 면접 전형 및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사의 계약 시수는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강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험, 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해당 지도와 관련된 준비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에 관련된 시간을 1일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 역시 일일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시간 추가 인정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끝으로 계약제 교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먼저 계약제 교원의 출장은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계약 내용에 의하도록 하고 학생 지도나 교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조치를 하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제 교원은 학교장이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겸임이나 순회를 명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업무 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계약제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근무 시간을, 강사 등 나머지 계약제 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제 교원의 연가, 공가,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등 휴가는 정규 교원의 복무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때 휴가의 실시를 위한 기간 산정은 민법 160조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합니다. 계약제 교원의 연가 일수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는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 1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연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연가 일수는 과거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에 12분의 계약 개월수를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편 계약 기간 종료 전 면직이나 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산정하고 이미 사용한 연가가 재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일을 결근 처리하고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연가 외 휴가는 정규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공무상병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사항을 따른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덧붙여 가족돌봄 휴가는 10일에 12분의 계약 개월수를 곱하는 산식으로 부여되는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 월수는 일단위 절사합니다. 가끔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는 영리 업무나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무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강사와 명예교사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영리 업무 및 겸직을 허용할 수 있고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물론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채용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전 해당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되 반드시 해당 교원이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교원이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소명도 허용됩니다.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고에 따른 계약 해지 시에는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시니 조금은 용기가 납니다. 배운 내용을 열심히 익혀서 업무에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갑작스레 고단한 공부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처음은 낯설고 두려운 법이지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지금까지 계약제 교원 업무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소개.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은 교무학사, 행정, 일반 분야에 대한 통합 검색, 질문 답변,
FAQ, 온소통 운영 등 학교 현장의 궁금증 해결, 자료 공유,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포털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경기도 교육청 메신저의 퀵 메뉴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주소창에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통합 검색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고 해시태그, 제목, 내용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또한 인기 검색어를 클릭하면 하루 동안 가장 핫했던 질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자료는 최신순, 정확도순, 조회수 순으로 정렬하여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검색한 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 FAQ를 통한 다양한 사례, 감사 사례 등을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하기나 교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온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소통은 교직원 누구나 업무 관련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질문 소통 게시판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업무 공유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마당에는 업무 지침, FAQ, 감사 사례, 학교 업무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라면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어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화와 업무 경감을 위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